신사숙녀 여러분, 따뜻한 인사와 함께 지구의 소란스러운 삶에서 벗어나 우주의 절대적인 고요 속으로 이끄는 깊은 지적 여정을 초대합니다. 맑은 밤하늘 아래 서면 은하수가 어두운 벨벳 같은 어둠을 가로지르며 빛나는 상처처럼 새겨진 모습을 바라볼 때 인간의 마음은 종종 두 가지 상반된 감정 사이에서 찢어집니다. 이는 경외와 공포 사이의 깊은 긴장입니다. 예술적인 감성을 가진 이들은 그 장엄한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우주의 거대함과 영원함에 영혼이 정화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반대로 분석적인 사고에 짓눌린 이들은 깊은 실존적 위기로 빠져들며 자신의 자부심 넘치는 자아가 자신의 무의미함을 깨닫는 잔인한 현실에 짓눌립니다. 어떤 반응이든 가슴에 어떤 무게가 눌러옵니다. 20세기의 뛰어난 지성 중 하나인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는 이 무게를 느꼈으나 단순한 감정적 공명에 굴복하지 않고 밤의 환상적인 평온함을 산산조각 내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오늘날까지 풀리지 않은 저주처럼 메아리칩니다. 모두 어디에 있는가? 시인들이 노래하는 별이 가득한 하늘은 사실 풍요의 환상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이웃의 소박한 뒷마당에 불과합니다. 최적의 관측 조건에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약 2.500개입니다. 이는 우리 은하수 은하에 있는 전체 별의 1억 분의 1도 되지 않는 미미한 숫자입니다. 대부분의 별은 지구에서 1.000 광년 이내에 있으며 이는 은하 직경의 1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문 앞에서 희미하게 타오르는 불씨만 보고 있으며 영원한 어둠 너머에서 불이 바다가 맹렬히 타오르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 시야의 한계가 거짓된 안정감을 주며 우리는 전체를 본 것처럼 착각하지만 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유럽 우주국 ESA 위 가이아 임무에서 2025년에 업데이트된 최근 관측에 따르면 은하수는 2.000억에서 4.000억 개의 별을 포함하며 이는 우리의 지각적 제약을 강조하는 방대한 집합체입니다. 별과 은하의 엄연한 현실에 직면한 인류의 가장 괴로운 질문은 우리의 기원이 아니라 저기 다른 지적 문명이 있는가? 입니다. 모호한 염원 대신 차갑고 공정한 수학의 숫자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수는 1.000억에서 4.000억 개의 별을 품고 있으며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은하의 수는 허블 우주망원경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2026년 분석에 따라 약 2조 개로 추정됩니다. 이는 우리 거대한 은하수에 있는 모든 별에 대해 다른 곳에 하나의 은하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총 별의 수는 12XP-ONENT22에서 12XP-ONENT24 사이입니다. 이 터무니없는 거대함을 이해하려면 지구의 모든 해변에 있는 모래알 약 7경계마다 우주에 10.000 개의 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십시오. 과학적 합의는 우리 태양과 크기, 온도, 밝기가 유사한 별의 비율에 대해 완전히 수렴되지 않았으나 가장 보수적인 추정치인 5%를 적용해도 500경계의 그런 별이 나옵니다. 이러한 별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지구와 유사한 행성을 공전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지만 케플러, 테스, JWST 같은 임무의 2026년 최근 데이터에서 외계 행성 조사에서 22%를 보수적으로 적용하면 우주 모든 별의 최소 1%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행성을 보유합니다. 결과 숫자는 100경계의 지구 유사 행성입니다. 다음에 해변을 거닐 때 이 숫자를 새겨두십시오. 발밑의 모든 모래알마다 생명을 품을 수 있는 100개의 행성이 있으며 그곳에서 액체물이 흐르고 바람이 속삭일 수 있습니다. 이 수치적 기반 위에 우리는 순수한 추측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하며 여기서 과학과 과학소설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수십억 년 후 이 지구 유사 행성의 1%가 생명을 낳고 그중 1%가 인류와 유사한 지능으로 진화한다고 가정하면 확률적 계산은 관측 가능한 우주에 10경계의 지적 문명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은하수의 초점을 좁혀 별의 풍부함에 대한 최저 추정치를 적용해도 여전히 10억 개의 지구 유사 행성과 10만 개의 지적 문명이 공존합니다. 외계 지능 탐색기관은 수십 년 동안 청취하며 거대한 안테나를 하늘로 향해 속삭임을 포착하기를 희망합니다. 은하 내 10만 개의 잠재적 문명이 있다면 그중 일부만이라도 전파, 레이저 또는 탐지 가능한 신호를 방출한다면 그들의 시스템은 별간 통신에 밀집된 그물, 소란스러운 혼잡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침묵, 신호 없음, 속삭임 없음. 이 침묵은 평온이 아니라 공허의 무언의 비명입니다.
2026년 현재 중국의 500m 구경 전파만 환경 패스트과 이제 종료된 SETI 홈 프로젝트의 최종 신호 분석은 외계 전송의 증거를 산출하지 못하며 이 섬뜩한 고요함을 강화합니다. 수수께끼는 신호의 부재를 넘어 시간의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우리 태양은 우주의 역사에서 늦게 태어난 젊은 별입니다. 수많은 별이 훨씬 더 오래되었으며 지구 유사 행성은 우리보다 수십억 년 더 오래 존재합니다. 행성 X를 상상해 보십시오. 지구의 45억 4천만 년에 비해 80억 년 된 행성입니다. 그들의 발전 궤적이 우리의 것을 반영한다면 그들의 문명은 이제 우리보다 34억 년 앞서 있습니다. 우리보다 겨우 1.000년 앞선 문명조차 중세 관찰자가 스마트폰을 보는 것처럼 우리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100만 년 앞서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며 침팬지가 인간 문화나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34억 년의 우리는 어떨까요? 그들은 생물학적 형태를 초월하며 에너지 존재나 물리 법칙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신과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문명의 야망을 측정하는 칸다셰프 척도는 에너지 활용에 기반합니다. I형 문명은 모행성의 모든 에너지를 활용합니다. 인류는 화석 연료와 여전히 씨름하며 이 척도에서 약 0.7입니다. E형 문명은 모항성의 전체 에너지 출력을 명령하며 다이슨구처럼 태양을 둘러싼 거대한 메가 구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3형 문명은 인간 지성을 긴장시키는 개념으로 전체 은하의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행성 X가 이 수준까지 지속한다면 그들은 별간 여행을 정복하고 은하수를 식민지화했을 것입니다. 광속 이하 속도에서도 자가 복제폰 노임한 기계를 사용해 자원을 수확하고 행성을 가로지르며 전파하면 수백만 년 우주 연대기에서 눈 깜빡임 만의 은하 지배가 가능합니다. 지적 문명의 단 1%만 3형 상태로 지속한다면 우리 은하수는 최소 1.000개의 그런 존재를 품어야 합니다. 그런 막강한 힘으로 그들의 존재는 황무지속 마철루처럼 명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탐지하지 못합니다. 방문자 없음, 목소리 없음, 로직이 현실과 충돌하는 페르미 역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확정적인 답이 없으며 각자 나름의 공포를 지닌 그럴듯한 설명만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공경은 조상들이 지구의 모양을 논하거나 천둥을 신이 분노로 돌렸던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무지의 원시적 어둠 속에서 더듬습니다. 이 섬뜩한 침묵에 대한 가설은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뉩니다. 아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호가 없다는 것. 그리고 존재하지만 어떤 이유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 첫 번째 그룹은 비배제, 딜레마에 직면합니다. 수천 가지 이유로 문명이 자신을 숨긴다 해도 규칙을 어기는 단 하나의 이탈자가 그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도 탐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수학은 수천 개의 문명이 존재해야 한다고 제안하지만 현실은 0을 산출합니다. 이 불일치는 대필터 개념을 도입합니다. 대필터 이론은 무생물 물질에서 삼형 문명으로의 진화 여정에서 생명이 거의 넘지 못하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필터의 시간적 위치에 따라 인류는 세 가지 시나리오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희귀하다. 우리는 첫 번째다. 또는 우리는 운명지어졌다. 첫 번째, 우리는 희귀하며 대필터가 우리 뒤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초기 생명체를 쓰러뜨린 무자비한 도태의 생존자입니다. 이는 지구중심주의처럼 오만하게 들리지만 관찰 선택 편향이 고려를 강요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어떤 도약이 가장 힘든가? 아마 생명의 시작일 것입니다. 지구에서 생명이 출현하기까지 수십억 년이 흘렀으며 수많은 실험실 재현에도 실패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필터라면 우주는 완전히 고요하며 우리를 넘어 생명이 없습니다. 아니면 필터가 단순한 원핵세포에서 복잡한 진핵세포로의 전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원핵생물이 이 기적적 사건 전에 20억 년 동안 홀로 지배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장벽이라면 우주는 단세포 박테리아로 가득하지만 더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2026년 천체물리학의 최근 논의는 영양순환과 대기조절의 필수적인 팡구조론의 희귀성을 제안하며 확률을 더욱 줄이는 추가 필터를 제안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우리는 첫 번째입니다. 우주는 지적 생명에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과거 빈번한 감마선 폭발이 성숙전의 초기 문명을 멸균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더 안전해지는 과도기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은하를 정복할 고독한 개척자로 위치합니다. 세 번째,
가장 불길한 대필터가 앞에 있습니다. 이는 생명이 정기적으로 우리 수준으로 발전하나 피할 수 없는 재앙에 부딪힌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모든 문명이 특정 기술에 도달하면 핵무기, 통제되지 않은 인공지능 또는 생태 붕괴로 자멸할 것입니다. 아니면 우주적 자연재해가 불꽃을 불가피하게 꺼뜨릴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주의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거대한 묘지의 고요함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덤으로 서두르고 있습니다. 2026년 신흥이론은 초지능 시스템이 잘못 정렬되면 창조자를 멸종시킬 수 있는 잠재적 필터로 인공지능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설명 그룹을 고려하십시오. II형과 3형 문명이 존재하나 우리는 그들을 듣지 못합니다. 여기서 상상력은 원시적 공포와 교차합니다. 우주는 포식자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숲, 이론은 지적 문명이 우월한 힘에 의해 탐지되고 전멸될 두려움으로 침묵을 유지한다고 제안합니다. 이 서사에서 우리의 지속적인 방송은 늑대가 득실거리는 숲속에서 울부짖는 유아와 같습니다. 자살에 가까운 순진한 행위입니다. 우주의 침묵은 의도적이며 수십억 년의 갈등과 대화제로 단련된 생존 전략입니다. 아니면 초포식자, 문명이 은하를 지배하며 무자비한 정원사처럼 과도한 성장을 가지치기 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학에서 대중화된 이 가설은 2026년 논의에서 페르미 역설의 그럴듯한 해결책으로 주목을 받으며 우리의 탐색 노력에 주의를 강조합니다. 생물학적 문명의 침묵이 우리를 충분히 서늘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주의 물리적 본질은 동기나 악의 없이 파괴하는 진정한 괴물을 드러냅니다. 블랙홀 너머에 또 다른 공포스러운 천체가 있습니다. 중성자별. 그 물질의 각 세제곱미터가 수억 톤 무게이며 에베레스트 산을 각설탕 크기로 압축한 것과 같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블랙홀 다음으로 우주의 가장 밀도 높은 물체입니다. 중성자별은 반경이 겨우 10km로 소박한 도시와 비슷하나 질량은 태양, 반경 거의 70만 km에 가깝습니다. 지구를 중성자별 밀도로 압축하면 우리 행성은 직경 22m의 구슬로 줄어듭니다. 중성자별은 물질의 극단을 예시하며 원자가 분쇄되고 전자가 핵으로 강제되어 양성자와 융합되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밀도 높은 중성자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이 거물들이 충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빛의 포식자 블랙홀이 중성자별, 우주의 가장 밀도 높은 물질과 대면할 때 2020년 1월 미국의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 LIGO와 이탈리아의 버고카 심연에서 파문을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블랙홀 중성자별 병합에서 두 개의 중력파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는 9태양 질량 블랙홀이 1.9 태양 질량 중성자별과 충돌했습니다. 열흘 후 또 다른 6태양 질량 블랙홀이 1.5 태양 질량 중성자별을 삼켰습니다. 접근할 때 전투가 아니라 일방적 학살입니다. 블랙홀의 거대한 중력이 중성자별을 왜곡하며 스파게티화라는 과정에서 극한의 조성력을 생성하여 그것을 가닥으로 찢습니다. 찢긴 물질은 사건 지평선 너머로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블랙홀 주위를 소용돌이칩니다. 빛조차 탈출할 수 없습니다. LIGO 버고 카그라 협력의 후속 탐지 2024년과 2025년 사건을 포함하여 카탈로그를 100개 이상의 병합으로 확장하며 우주가 그런 폭력적 결합으로 가득 차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 재앙은 거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며 시공간의 직무를 뒤틀고 연못의 파문처럼 중력파를 전파합니다. 놀랍게도 2020년 두 사건 모두 약 10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 중력 에코, 우주의 고통은 빛의 속도로 공허를 횡단하며 10억 년 동안 은하와 먼지 구름을 통과하고 무수한 별의 탄생과 죽음을 목격하다가 인류의 기기에 도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10억 년 전 우주의 비극을 알게 됩니다. 이는 무자비한 진리를 확인합니다. 이 우주에서 블랙홀은 최고 통치자입니다. 중성자별의 탄력성이나 밀도와 상관없이 블랙홀의 악의 앞에서 그것은 단순한 양식입니다. 이런 폭력적 현상은 우리의 실존적 고독을 심화합니다. 우주는 단순히 고요한 것이 아니라 깊이 적대적이고 위험합니다. 어떤 문명도 생물학적 및 사회적 장애물뿐만 아니라 초신성, 감마선 폭발, 방황하는 블랙홀 같은 우주 함정을 견뎌야 합니다. 아마 우리가 지각하는 침묵은 멸종의 메아리이며 무관심한 우주에 대한 생존 투쟁에서 실패한 문명으로부터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이 암울한 절망 속에서 인류의 위상은 더 밝게 빛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고독하다면 우리는 이 광대하고 차가운 공간에서 우주의 유일한 의식의 횃불입니다. 생명, 사랑, 예술, 과학,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은 여기서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자멸한다면 우주는 영원한 망각으로 되돌아가며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거나 법칙을 이해할 누구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 책임이 아니라 우주적 의무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자아 인식 수단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고독하지 않다면, 넘어가 이해할 수 없는 힘으로 가득하다면 겸손은 미덕을 넘어 생존의 필수입니다. 우리는 별간 고속도로 옆에 둥지를 짓는 개미입니다. 우주의 침묵은 주위에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앞선 거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엘리코 페르미, 프랭크 드레이크, 칼 세이건, 그리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침묵의 심연을 응시하며 수학과 물리를 사용해 그 깊이를 재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별을 단순한 불꽃이 아니라 잠재력, 희망, 경고로 봅니다. 열역학의 본질에 깊이 파고들면 생명은 엔트로피 법칙에 대한 완고한 반항입니다. 우주는 혼돈, 용해, 점진적 냉각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푸른 구체에서 물질은 생각하고, 사랑하고, 고통받는 질서된 구조로 조직됩니다. 이는 통계적 기적으로 우리의 존재, 유일하거나 수십억 중 하나가 유물의 무게를 지닙니다. 인간의 각 숨결은 공허에 도전하며 혼돈의 바다속에서 질서와 의식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따라서 외계인을 찾는 것은 단순히 동반자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항이 헛되지 않다는 안심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주의 열사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이 내리고 우리의 전파만 환경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윙윙거림만 포착할 때 우리는 시간에 대한 가슴 아픈 진리를 직면합니다. 우리는 종종 공간을 장벽으로 보지만 시간은 진정한 심연입니다. 아마 다른 문명이 한때 번성하며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 별에 대한 성과를 불렀으나 우리의 출현 이전 시대에 떠올랐다가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그들은 어둠 속에서 지나치는 배이며 수백만 년 차이로 어긋납니다. 그들의 유물은 별먼지이고 신호는 소음으로 희미해집니다. 이 시간적 불일치는 고독을 절대적으로 만들지만 현재의 긴박감을 높입니다. 우리는 지금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우리의 의무, 다음 세대, 종 또는 의식의 유산을 상속할 인공지능으로 넘기기 전에 그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다음에 밤하늘을 응시할 때 별 너머를 보십시오. 둘러싼 침묵을 지각하십시오. 그것이 이 순간의 최고 귀중함. 이 숨결을 상기시키게 하십시오. 이 터무니없이 광대한 우주에서 우리는 여기, 지금, 느끼고, 질문하고, 경탄할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주에 가장 고독할 수 있지만 그 고독이 우리를 우주의 가장 위대한 경이로 만듭니다. 우주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열린 눈. 무한의 공허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의식이 그릴 거대한 빈 캔버스입니다. 우리는 먼 기적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적이며 별의 바다속에서 표류하는 고독하지만 빛나고 취약하지만 결의에 차 공허의 침묵에 대한 생생한 반박입니다. 이 우주의 깊이에서 나온 이 반성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별 인사, 그리고 우리의 다음 지적 여정까지. 신사숙녀 여러분, 우주의 무게 앞에서 생명의 취약성을 숙고하며 멈췄다면 이 탐험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더 무자비하지만 무한히 더 숭고한 차원으로 초대합니다. 영원한 시간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공간적 고독을 다루었으나 시간적 고립은 어떨까요? 하늘을 응시하며 우리는 단순히 별의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힘도 되돌릴 수 없는 불변의 물리법칙에 새겨진 우리 자신의 미래를 봅니다. 숫자나 세기가 의미를 잃을 만큼 먼 시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천체물리학자들은 이를 퇴화시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주는 새로운 별을 낳지 않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우주를 밝힌 원시 수소 연료가 고갈됩니다. 오늘의 찬란한 청색 거성들은 멸종된 문명의 희미한 교과서 기억으로 퇴색할 것입니다. 대신 나이든 적색 외성, 희미하고 오래가는 이 지배합니다. 그러나 이들도 꺼집니다. 별 하나하나가 거대한 대성당의 촛불처럼 꺼집니다. 마지막 별이 깜빡이며 꺼지면 우주는 영원한 밤으로 빠져듭니다. 인간 눈이 결코 목격하지 못한 진정한 어둠입니다. 2026년 JWST 데이터로 통합된 최근 모델은 이 궤적을 확인하며
약 100조 년 후에 별 형성이 멈출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칭송하는 질서와 소중히 여기는 생명이 궁극적 시험에 직면합니다. 한때 빛나는 보석이었던 은하들이 분해됩니다. 별개 시스템이 중력 결속을 잃고 행성들이 차가운 공허로 표류합니다. 이는 엔트로피의 정점인 열사입니다. 모든 온도차가 균등화됩니다. 에너지 흐름 없음, 정보 교환 없음, 물리적 정의에 따라 변화 표시 사건이 없으므로 시간이 멈춥니다. 그것은 절대 정지이며 한때 존재하고 진동하고 멸망했던 모든 것을 둘러싼 얼어붙은 무덤입니다. 업데이트된 이론은 2025년 연구에 따라 백색 외성이 호킹 유사 복사로 증발하며 12XPONENT 78년에 이 상태가 도착한다고 제안합니다. 이전 추정치보다 훨씬 짧은 12XPONENT 1.100년보다. 그러나 신사숙녀 여러분, 이 극도의 비관 속에서 철학과 과학은 존재의 의미에 기이하게 수렴합니다. 만약 우주가 불가피하게 망각으로 끝난다면 이 순간 내 목소리를 듣는 당신,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은 의미가 있는가? 역설적으로 아니요. 엔트로피의 불가피함이 생명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영원은 그것을 진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유한성, 태어나지 않은 과거와 퇴색한 미래의 이중 영원한 밤 속의 일시적 번개, 이 그것을 찬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희생자가 아니라 유일한 증인입니다. 지식의 역설을 수고하십시오. 제임스 웹이나 미래 후속자 같은 망원경이 더 멀리 들여다보며 우리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빛보다 빠르게 후퇴하는 은하를 관측하며 관측 가능 우주의 사건 지평선을 넘어 비밀을 영원히 잃습니다. 우주는 확장하며 공간을 늘려 물질섬을 고립시킬 때까지 합니다. 수십억 년 지속한다면 미래 세대는 어둠을 응시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은하를 모든 존재로 여기며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빅뱅, 또는 한때 공유된 무수한 은하를 무지할 것입니다. 현재 인류는 우주론의 황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시대입니다. 이는 특권이 아닙니까? 물질 구조에 더 깊이 파고들면 공포가 드러납니다. 양성자 붕괴, 대통일 이론이 성립한다면 원자 벽돌, 우리 몸, 산, 강조차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지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시간 척도에서 양성자가 분해됩니다. 물질은 순수 에너지로 증발합니다. 그 후 블랙홀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중력 괴물이 우주의 마지막 거주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도 굴복합니다. 호킹 복사를 통해 블랙홀은 점진적으로 증발하며 최종 감마 폭발로 공허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 후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호작용하지 않는 긴 파장 광자만 무한 확장 공간에서 영원히 표류합니다. 절망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생의 가설을 이야기하게 하십시오. 양자역학에서 진공은 절대 공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가상 입자쌍으로 끓습니다. 무한 시간 동안 확률은 새로운 빅뱅을 낳는 양자 변동을 불가피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미미해도 우리 우주는 선행자의 재에서 탄생한 다중우주 거품일 수 있으며 후계자를 심습니다. 생명, 위식, 사랑은 무작위 사고가 아니라 최대 복잡성에서 물질의 고유 속성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라질 수 있지만 위식, 현상으로서 영원히 반복됩니다. 2026년 1호는 다중우주 함의를 탐구하며 순환적 갱신을 제안합니다. 이는 인류의 최고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단순한 채집자와 피난처 추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의 기록을 보관합니다. 지은 각시, 증명된 정리, 교환된 사랑스러운 제스처가 현실의 직물에 질서를 새깁니다. 우리는 엔트로피의 흐름에 우리의 이름을 새깁니다. 아마 외계 문명이 조잡한 물질을 초월하며 우주의 에너지 구조와 병합하여 종말을 피하기 위해 침묵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은 우리의 성숙을 기다리며 폭력적이고 탐욕스러운 유아기를 초월하여 우주지능의 교양국에 합류합니다. 따라서 밤하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대입니다. 우주는 숨을 죽이고 인류, 실험이 성공할지 관찰합니다. 우리는 핵무기와 기후변화로 자멸하기 전에 별에 도달할 것인가? 아니면 이 행성을 우리의 유일한 공유 선박으로 관리할 것인가? 답은 별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자아 지식이며 동시에 잠재적 자해입니다. 생명과 소멸, 위미와 공허 사이의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담론을 떠나 일상적 관심, 생계, 생업으로 돌아갈 때 별의 빛을 지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손과 눈을 구성하는 원자는 수십억 년 전 고대별의 핵 용광로에서 단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별먼지이지만 별먼지를 숙고하는 별먼지입니다. 우리는 혼돈적 과거와 불확정적 미래를 연결합니다. 호기심의 불꽃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삶의 평범함이 존재의 기적을 가리지 않게 하십시오. 계속 위를 응시하십시오. 구원적인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사를 보는 것입니다. 작지만 확고하고 유한하지만 무한히 열망하는 진리의 추구는 종착지가 없으며 각 답은 무수한 질문을 낳습니다. 그러나 추구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고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있으며 이해를 기다리는 우주가 있습니다. 이 취약한 푸른 행성, 우리의 유일한 거처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지구 선박에서 영원한 밤을 횡단하는 유일한 동반자, 소중히 여기십시오. 창조의 가장 깊은 신비를 숙고하는 귀중한 시간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통찰이 여러분의 마음에 탐구의 열정을 불꽃지게 하기를 바랍니다. 작별 인사, 그리고 우리의 다음 지적 오디세이까지. 마지막으로 이 깊은 우주 탐구를 가능하게 한 과학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코 페르미, 프랭크 드레이크, 칼 세이건, 그리고 가이아 임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SETI 프로젝트, LIGO 버고 카그라 협력의 수많은 연구자들, 그들의 끈질긴 노력과 조용한 헌신은 인류의 지식과 사회에 막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통찰로 우리는 우주를 더 깊이 이해하며 그들의 유산을 영원히 존중합니다.